안녕하십니까. 김남일 교수의 한야 역사 이야기입니다. 동의보감에 서문을 지은 이정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한국의 의서에 서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. 근데 그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그 책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,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,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그 시대 인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동의보감 서문은 특히 서문 가운데서 백미라고 합니다. 문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문장을 쓰신 이정국 선생님께서 이 서문을 쓰셨기 때문입니다. 이정국 선생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유명했던 그런 분입니다. 이정국 선생은 그래서 이 월사라고 호를 이제 붙이시고, 그리고 월사라고 이제 많이 열사 선생이라고 많이 부르죠. 그리고 이분께서 한문 사대가로 해서 문장에 뛰어난 분으로 꼽힙니다. 그리고 이분께서는 외교 문서 같은 것도 도맡아서 하시고, 또 비문도 어떤 비석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그 문장을 쓰는 일도 하실 만큼 아주 문장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.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셨기 때문에 사신으로 이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통역하는 어떤 그런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분께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예조판서, 우의정, 좌의정 이런 정부 요직을 주로 섭렵하셨던 아주 뛰어났던 그런 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면서 또 외교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동의보감 서문에 보면 이분의 어떤 그 관직에 대해서 동의보감 굉장히 많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. 숭록대부, 이조판서, 그다음에 홍문관 대지학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막 성균관 얘기도 나오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께서는 그만큼 이제 관직을 여러 가지 겸직을 하실 만큼 대단한 학자였다라고 이제 소문이 꼽혔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정구 선생님의 동의보감의 서문을 좀 발췌해서 본다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1596년 병신년간에 1596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잠깐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됩니다. 1597년이 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정유재란이 일어나잖아요. 다시 침범을 해가지고 일본 다시 침범을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허준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의서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쓸만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이거 선조대왕이 하신 말씀이죠.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그 책을 만드는 원칙이 뭐냐면 수양에 관한 내용을 앞에다 놓고 약물이나 친구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으로 놓아라. 이 얘기는 뭐냐면 양생에 관련된 거, 이제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얘기죠. 건강을 증진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동의보감이 예방의학적인 요소가 강해진 것이 이제 이런 선조대왕의 명령하고 연결이 있다, 연관될 수 있다, 이제 그런 말씀이죠. 그리고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,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향양면을 쓰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된 표기를 말하는 거죠. 한글로 된 약물 표기,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, 그 다음에 이제 허준께서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유의 정작, 태의 양예수, 김응탁, 이명권, 정예남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이였습니다. 그 당시에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났죠. 그 다음 1597년도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단됐습니다.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명령을 받았어. 그럼 너 혼자 해봐라.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혼자서 하게 된 거죠. 홀로 허준에게 홀로 작업을 할 것을 명령해가지고 안에 있는 의서 500권, 굉장히 많은 궁중에 있는 의서들을 다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죠.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이제 새로 등극을 해서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 경술 1610년이 되겠습니다. 1610년에 이 동의보감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1613년에 이제 초감을 처음에 간행하는 판본이 나오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이제 요점이 아주 좋다. 산만하지 않다. 잘 요약돼 있다. 그 당시까지 나왔던 모든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어떤 그런 치료에 관련된 의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막내해가지고 내경편, 자평편, 타인편, 친구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동의보감 서문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 책의 어떤 목표 같은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
이정구 선생님의 독일보험 서문은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